오늘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눌 거냐면 마인드 앱이라는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이미지의 힘을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16주 동안의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거 영화 보신 분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재밌으셨나요? 그렇죠? 자, 한번 그 여성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수트 입은 남자들 괜찮나요? 멋있나요? 이 영화를 보고 특히나 더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각자 이렇게 집 앞을 나설 때 컨셉 같은 걸 정하는데 저희 오늘 컨셉은 뭔 것 같습니다. 나름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럼 괜찮아요? 네, 좀 신경 썼습니다. 이게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휴지도 그 준비를 했어요. 나를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약간 어설프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박수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옆 사람한테 오늘 어떤 컨셉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오셨어요? 어떤 컨셉? 네, 한번 그 여성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컨셉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그대로 친구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대로? 백화점 매장 직원. 백화점 매장 직원 컨셉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여기 또 오늘 일찍 오셨잖아요. 그죠? 어떤 컨셉으로 오셨습니까? 편안한 컨셉. 그죠? 편안한 컨셉으로 오셨다고 하셨고, 여기 머리에 이렇게 진주화를 이제 밟고 오셨는데, 네. 어떤 컨셉으로 오셨습니까? 어제 여행을 해외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들떠 있어요. 네. 그래서 들뜸을 온몸으로 들뜸을 온몸으로 표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에게도 이렇게 컨셉이 있었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도 다 컨셉이 있습니다. 컨셉을 바꿀 수 있죠. 저는 오늘은 약간 킹스맨 컨셉이지만 저는 이렇게 밴드를 하러 다닐 때는 약간 도라이 컨셉으로 했을 때도 있었고, 이게 또 여자친구, 지금은 아내가 되었죠. 이제 4년 연애 이후에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랑 있을 때는 또 로맨틱 성공적 컨셉으로 이제 있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 컨셉이 있습니다. 오늘 셀프 컨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잡고 시작할게요. 이 영화 보셨나요? 산맥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잔인 극악 무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유행어가 됐었죠. 예전에 뭐라고 하죠? 나는 관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관대하대요.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 이상한 몬스터 같은 애들 불러서 때려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관대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외모적인 컨셉을 떠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스스로에 대한 컨셉,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셀프 컨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게 있을 텐데요.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보면요, 셀프 컨셉에 대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아이가 밥을 안 먹는 애가 있었어요. 엄마랑 할머니랑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애들이 밥을 먹이려고. 과자만 계속 먹고 하니까는 7살 때까지 밥을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변화시켜려고 별짓을 하고 할머니가 오고 할아버지가 오고 붙여서 울고 난리가 나도 아이들은 변하지 않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제작진이 투입했던 전문가가 딱 일주일 만에 아이를 밥을 먹게 고쳤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걸 다시 돌려보기도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고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한 4일 동안은 밥 먹으라는 얘기도 안 해요. 어떻게 했냐면은 애기랑 밥을 가지고 이렇게 색소를 넣어가지고 뭐 애기가 좋아하는 뽀로로도 만들고 밥 가지고 다트도 하고 밥 가지고 막 이렇게 인형처럼 이렇게 만든 그런 것들만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번에 이제 되게 놀라운 일인데 뭐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동네에서 밥을 제일 잘 먹는 애를 둘 데려가지고 옆에서 밥을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맛있나 하더니 그걸 같이 먹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 7년 동안 해도 안 되던 게 일주일 만에 딱 바뀔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던 거고, 그리고 이 꼬마 아이가 그렇게 때를 쓰다가 변하는 걸 보면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화의 가능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을 이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식의 자기 셀프 컨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자, 셀프 컨셉을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밥을 안 먹는 사람이야. 난 밥 못 먹어. 이런 것도 셀프 컨셉이고요. 나는 과자를 먹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자기에 대한 자기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점 읽어볼게요. 나는 땡땡한 사람이야. 시작. 나는 땡땡한 사람이야. 그 땡땡이 자신의 삶을 조금 결정짓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외모 점수는 3점, 2점, 1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이쁘다. 그리고 이거 대답을 솔직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변을 둘러고 가지 마시고 비교점 뭐 이런 거 오늘은 2점, 오늘은 1점은 아니고 평소에 내가 나를 몇 점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나는 이쁘다. 3점. 나는 뭐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괜찮은 편이다. 나는 좀 못생겼다. 나는 좀 뚱뚱하고 살찐 것 같고 그렇다. 1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눈 감으세요. 자, 솔직하게 하기로 내면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자, 3점이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점이나. 2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점이나. 네, 됐습니다. 1점이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점. 왜 안 되는 거죠? 네, 눈 떠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몇 점 주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옆 사람에 자리가 없으신 분들은 옆 사람한테 먼저 사과하세요. 저기 계신 분이 앞쪽으로 좀 같이 네. 계속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두 분 같이 하시고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대화는 한 1분 정도 할 겁니다. 옆 사람한테 너는 몇 점을 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정욱 씨 아까 몇 점에 들으셨어요? 3점에 들었어요. 제가 아까 보니까 한 5분이 3점에 드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스스로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좋아서 한 분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했던 정욱 씨. 정답이고요. 자, 정욱 씨는 왜 3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쁘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셀프 컨셉입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외모가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내 스스로 난 이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쁘다고 생각한다가 나의 셀프 컨셉이라는 거죠. 반대로 1점 하신 분들, 되게 놀랍게도 1점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왜냐면 알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기 전에 우리 1점으로 잠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사러 갔다가 옷을 입으려도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또는 친구를 만날 때,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1점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를 줬다. 이 정도면 2점 하니까 이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했는데, 어쨌거나 1점도 셀프 컨셉입니다. 자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1점, 2점, 3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셀프 컨셉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셀프 컨셉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화면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누굴까요? 박경림 씨입니다. 박경림 씨가 되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대부분이 2점 하셨어요. 자, 김태희가 3점이라면 나는 몇 점일까요? 이렇게 되면 1점으로 내려가나요? 마이너스 가나요? 자, 요거는 셀프 컨셉이 아니에요. 왜냐면 누군가 비교해서 내게 내려간다면 그건 셀프 컨셉이 아니고 비교된
상대적인 컨셉인 거죠. 셀프 컨셉은 누구랑 누구랑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 좋은 이가 누구나 박경림 씨 같은 경우는. 박경림 씨를 봤을 때 저도 이제 같이 했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방송 영어방송 오디션 촬영할 때 MC를 모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엄청 친한 척하고 딱 붙어갖고 제가 찍었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아름다우셨고요. 그래서 어우 이 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박경림 씨는 스스로 몇 점 정도로 생각할까요? 그렇죠. 한 5주 동안 촬영을 하면서 3점 아니고 4점, 5점 정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외모랑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구나 라는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살들 요 정도만 조금 남들보다 조금만 더 살이 쪄도 자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남들보다 조금 쪄도 근데 이분같이 만약에 우리가 팔이라도 손가락이라도 하나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아마 컨셉은 좀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점인가요? 그렇죠. 3점이겠죠. 왜냐하면 스스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는 아름답다라고, 여러분도 아름답고, 우리도 아름답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셀프 컨셉의 개념이 조금 잡히십니까? 비교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개념이라고 셀프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프 컨셉은 운명을 지배합니다. 만약에 제가 팔이 한쪽 없다거나 뭔가 다리가 없거나 했으면 저 스스로도 아마 되게 셀프 컨셉이 낮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결혼도 못 할 거고 나는 이런 장애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여자분들도 내가 이러니까 남자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을 거고 나는 이래서 시집 갈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노래방 가서 소주 한잔 먹고 부르면서 집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닉 부이치는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또 아름다운 아이를 이렇게 낳고 살고 있습니다. 셀프 컨셉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옆 사람한테 아까 전에 2점, 3점 이렇게 점수를 주셨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나에게 셀프 컨셉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점수를 몇 점 정도 다시 바꿀 의향이 있는지 지금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네, 지금 만약에 셀프 컨셉을 또 옆 사람하고 얘기해보라고 했을 때 어떤 셀프 컨셉이 작용하냐면요. 나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너무 힘들어 라는 셀프 컨셉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화하기 전부터 답답하고 들으러 왔더니 말 시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나는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싫어 라는 셀프 컨셉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만의 규정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약속도 셀프 컨셉이 있더라고요. 오늘 5시 이전에 오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내지 마시고 이 중에서 난 평소에 원래 안 늦는다는 계속 손들어 계시고 아니면 내려주시면 합니다. 그렇죠? 보시면 80% 이상은 그냥 들고 있어요. 반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우연히 일찍 오신 건가요? 오늘 어떻게 일찍 오셨나요? 우연히 시계를 잘못 바꿨나요? 그렇죠? 지하철 아저씨가 좀 밟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보통은 지금 보셔도 알겠지만 80%는 그냥 원래 지각 안 하는 사람은 지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늦으신 분 한번 들어보시고 자, 한번 잘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시고요. 난 원래 어디 가나 조금씩 늦는다. 친구들이 너 어디 있어? 난 출발했어 라고 얘기하시면 사실은 출발하지 않았다 라고 계시면 생각하시면 그대로 들고 계시고 나머지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80%, 70%, 80%가 그 정도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나는 저희 학원에 그 송영화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저희 학생 출신인데 선생님이 됐는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2년 정도 있으면서 한 번도 지각을 안 했어요. 이상한 여자죠. 지금 화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를 지켜봤어요. 한 번은 집이 전주예요. 전주에 선생님 전주 좀 갔다 올게요 라고 해서 보통 그러면 내일은 안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저녁에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 8시 수업으로 왔더라고요. 너 뭐냐? 안 갔냐라고 했더니 갔다가 새벽차 타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렇게
훌륭해? 라고 생각해요. 이거 한 줄만 빠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학원 수업인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했더니 엄마 선생님, 아버지 선생님 어렸을 때 자기가 너무 아파서 전퇴한 적이 있는데 엄마가 넌 죽어도 학교에서 죽으라고 그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절대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쓰러져도 학원에서 쓰러져야 되고 학교에서 쓰러져야 되고 지각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어요. 반대로 자기는 좀 늦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놀랍게도 8시 수업이면 8시 5분에 접하게 도착하시는 분들 그냥 진짜 기가 막히게 5분에 도착하는 사람은 계속 5분에 들어요. 그리고 10분에 도착하는 사람은 10분. 그런 사람들이 실수로 시간을 잘못 본다고 한들 씨, 너 왜 이렇게 일찍 나왔지 하면서 커피랑 한 잔 마시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셀프 컨셉에 맞춰서 나는 조금 늦는 사람이야. 일찍 가면 없어 보여. 친구들하고 만나면 너무 일찍 가면 안 바빠 보여. 이런 식의 어떠한 근원이 있든지 간에 자기 셀프 컨셉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송영화는 절대 늦으면 안 돼가 있었고 늦는 친구들을 보면 일찍 가면은 안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도 우리는 셀프 컨셉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다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옆 사람한테 손가락으로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발가락 같이 쓰셔도 되고요. 손가락 못하면 거기에 같이 그러시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도 셀프 컨셉이 작용하는데 잘 보시면 제가 누나가 둘이라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저희 큰 누나도 그렇고 작은 누나도 그렇고 뭔가 뛰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항상 하고 있는데 실제로 뛰기 시작하는 순간,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랑 다이어트 실제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평생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실제로 뛰기 시작하는 시점 같은 게 있는데 저희 작은 누나는 그게 조금 셀프 컨셉이 키에 비해서 이렇게 뭐 했을 때 뭐 110을 빼면 자기 몸무게라고 하죠. 어이구, 자, 그러니까 자기 키에서 110을 빼면은 정상 체중이 나온대요. 지금 2015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점에서. 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자, 어떤 사람은요, 살 빼야 되는데 하지만 실제로 57kg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건 진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체중계가 따로 있어요. 살이 찐 거랑, 여기는 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라고 하죠. 저도 약간 마른 편이지만 저는 배만 나오는 약간 마른형 비만, 똥배 비만이거든요. 그래서 한 2kg씩 싸도 계속 배는 나와 있는 그런 조금 아픔들이 있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다가 정말 어느 순간 딱 넘어서면은 그 수치로는 재보지 않았지만 이건 안 되겠다 싶은 딱 시점이 있고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실 텐데 몇 킬로 이상은 절대 안 돼. 그리고 그 지점이 다가오면은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실제로 그런 게 몇 킬로 여쭤볼까요? 잠깐 우리 대화를 하면서 그냥 생각해 주셔야 자, 심리학적 요겁니다. 이제 정의를 좀 해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스토리나 예시들로 확인을 했고요. 심리학에서는 셀프 컨셉, 자아 개념이라는 거 이렇게 정의합니다.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견해. 나는 이런 브랜드는 입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일찍 도착해야 돼. 절대 늦을 수 없어. 나는 이런 자기개발 강연을 좋아해. 나는 소설을 좋아해. 나 자기개발 책은 안 읽어. 소설 소설 안 읽어. 등등 자기만의 어떤 사물에 대한 개념이나 견해들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에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정리해서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구분 짓는 게 뭔가요? 여러 가지 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법이 뭘까요? 헌법이죠.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그 간통죄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게 뭐를 기준으로 사라졌을까요? 그렇죠. 개인의 헌법을 기준으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걸로 따질 수 있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이건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법들이 헌법에 바탕을 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이 결국엔 뭘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이런 셀프 컨셉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셀프 컨셉은 삶의 헌법 같은 게 아니라 난 절대 여기를 넘어설 수 없다. 절대 이걸 해야만 한다. 나는 절대 손해볼 수는 없어. 절대 나는 쟤한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는 없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들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손해보면서라도 죽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손해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헌법을 바탕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나의 셀프 컨셉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부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늦어도 돼요.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물론 절대 늦어도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먹고 사는데 해가 되는 예를 들어서 강연을 하러 온다. 이러면서 늦으면은 다시 안 불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되는 게 안 되지만 사실 친구들하고 하는 때 좀 많이 늦는 편입니다. 제가 고백을 한 이유 알겠죠? 그냥 다들 솔직해지잖아요. 네, 지금 한 분이 아까 진주 언니가 지금 세 가지 셀프 컨셉이 있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쪽으로 보실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재밌어가지고 이거 좀 같이 들어봐야 되겠어요. 언니의 실상이 이제 낱낱이 공개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는 나만의 세 가지 컨셉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저는 남들한테 되게 엄격해요. 감히 저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가서는 저를 뭐 한 10분, 20분 정도 기다려주더라도 그 순간부터는 제가 되게 재밌게 행복하게 해줄 거니까 그 상대방들을 좀 기다려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박수 치지만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으면 진짜 화나지. 자기 막 지랄하면서 자기. 그래서 감히 저한테는 그렇게 못하고 저는 그래도 되는 그런 게 첫 번째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예뻐야 될 20대 때 위궤양하고 그다음에 뭐 장염 때문에 뭐 얼굴에도 막 이렇게 열꽃도 피고 너무너무 괴로운 20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 건강은 제가 책임진다고 생각을 해서 불편한 사람하고 저는 밥이랑 술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힘드실 수 괜찮습니다. 사장님이신가요? 네. 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 제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도 맡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임시적인 거고 지금은 그냥 건설 회사에서 부장급을 맡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역시나 불편한 사람하고 역시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제가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와서 결국 또 후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결국 위해서 도덕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을 뭐 남을 위한 그런 건 저는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우선은 그렇게 잡았고요. 그건 건강 때문에 생긴 컨셉이죠? 건강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점점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거, 영화 보는 거, 뭐,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경험이 되고, 삶이 되고, 피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가요. 우선 떠나서 가보고, 좋은 게 있으면 남한테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혼자 하지 않고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저의 특징이자 인데 결국은 하나예요. 그냥 오늘 행복하자.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남한테는 엄격하고 나한테는 반대하다. 나반, 남엄. 정리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불편한 사람들하고 밥을 먹진 않는다. 불편노밥. 세 번째는 정보 공유시에요. 그리고 지난주 그 스피치 수업을 들으셔서 그런지 마지막에 결국에 정리하자면 나 오늘 행복하자라고 딱 얘기를 해주셔서 개운하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의
컨셉으로 잡혔습니다. 이것도 말하기의 컨셉이었죠. 세 가지를 하나의 관점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컨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의 셀프 컨셉이 있을 텐데요. 요거를 왜 얘기를 해봤냐면요. 제가 2005년, 6년에 이제 영어 강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성공학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마 시중에 있는 성공학 책들은 거의 다 봤을 것이고 또 이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을 볼 수밖에 없는 직업상의 특징이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그런 주제로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은 와서 1시간 듣고 가는 거겠지만 저는 계속 다시 얘기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뭐 성공한 삶이랑 the successful life is 쭉 영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스스로 좀 세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셀프 컨셉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많은 책들 중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성공학 책들 중에서 되게 공통적인 게 바로 첫 부분에 있었습니다. 첫 부분은 뭐였을까요? 첫 부분 어떻게 시작할까요? 성공학 책들. 오늘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얘기 하거든요. 우리도. 왜냐면 그 많은 책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혹시 얘기하실까요? 어떻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 오케이, 좋은 의견이고요. 네, 소주님.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아까 3점 들은 사람한테 너 자신을 알라. 2점이거든? 농담이고 어쨌거나 스스로를 이제 파악하는데요. 되게 근접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너 객관적인 자신을 알아라 차원이 아니고 조금 더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어떤 거?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을 얘기하지 않고 네, 한번 볼까요? 네네. 성공하고 이제 성공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걸 성공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렇죠. 그리고 아마 연결돼 있을 건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죠. 제가 이 얘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할 때. 그렇죠. 좋습니다. 좋게 생각해라. 지금 시도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일단 혹시 못 들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 2005년까지 저는 대구에 왔었는데 대구 그 개정된 클럽 햄이라는 곳에 왔었어요. 클럽 햄이 혹시 아시나요? 거기 그리고 대구 보건대학교에도 2004년도로 왔었어요. 5년인가? 왜냐면 거기서 락 페스티벌 제가 오프닝이었거든요. 저는 밴드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었고 대구 클럽이든지 몇 군데 대구에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3번 왔었습니다. 그때는 공연을 하러 왔었고 오늘은 강연을 하러 오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제 삶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2005년도에는 노래를 하던 사람으로 왔었는데 2015년에는 이제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 왔습니다. 아마 제 셀프 컨셉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었고 지금은 강연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난 강연하는 사람이야 라고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노래하러 다닐 때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 중에 약간 부정적인 친구여서 노래 좀 바꾸고 도와주고 싶잖아요. 바꾸고 싶다기보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우리 꿈을 정하고 열심히 하자. 내가 시크릿이라는 책 보고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 봤는데 정말 꿈을 꾸면 이루어진단다. 진짜 같이 한번 해보자. 성공하자고 하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믿냐. 믿을 수가 없다. 그 책에 나온 건 다 책에 나온 얘기고 믿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일단 내가 잘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 그죠? 지금 제가 스피치에 대해서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말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stay foolish, stay hungry 이란 말을 히딩크나 가 했을 때는 자기가 잘하고 있을 때도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우리에게 막 감동했어요. 그래 난 지금 잘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래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막 감동이 오고 막 부끄럽고 이런데
그 똑같은 말을 김정일이 했다.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배고픈 채로 있어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는 그거는 이제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않은 채 얘네들 보고 같이 해서 우리 뭐 열심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자기가 원하는 꿈이 이루고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겸사겸사 잘 돼가지고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했습니다. 2년 전에 몇 년 걸렸어요. 2015년이죠. 8년 걸렸죠. 이러므로 우리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고 운이 되게 좋았지만 그 다음에 방송에서 이제 제 얼굴이 나오고 제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힘들어했던 모든 상황들이 좀 많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해보자 라고 했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는 인마 입장이 유리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내도 니면 인마 나 그런 소리 할 수 있다. 뭘까요? 똑같은 사실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줄 알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제 상황이 안 바뀐 걸까요? 그 친구 상황인 거예요. 그 친구 상황. 저도 똑같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강연 같은 걸 이렇게 들으러 가지고 강연 하시는 분이 꿈을 꾸면 이룰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그래서 꿈을 꾸면 성공할 수 있다는데 당신은 성공했어. 이 마음이 들어요. 너는 어디 사는데? 넌 몇 평집 사는데? 넌 오늘 무슨 차 타고 왔는데? 옷을 보니까 휴지가 꽂고 있고 뭐 이런 너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네가 잘하지라는 생각들이 들었었고 그리고 반대로 서울대 교수 같은 사람이 아프니까 힘들고 한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해서 잘하자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도 뭐라고 하냐면은 서울대 교수니까 나도 서울대 교수면은 그런 말 잘하겠다 입장이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제 친구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점은 누구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셀프 컨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내 마음에 긍정이 있고 촛불이 있어서 불이 타오를 준비가 돼 있으면은 만약에 진짜 내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서 야 우리 열심히 해보자라고 했을 때 다르게 생각해보자. 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놈도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반대로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갔구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해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한번 해봐야지 대한 마음이 있는지 희망이 있는지 불씨가 있는지 기름을 붙였을 때 그냥 꺼지는 건지 불이 있는지가 작은 불씨라도 있으면 타오를 수 있는데 그런 겁니다. 스스로 잘 될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누가 무슨 얘기를 해줘도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리고 얘기해보시다가 같이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 손 들고 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에 불씨가 있어야지 어쨌거나 세상에 기름이 붙을 수 있다는 거. 불씨가 없으면 아무리 화력을 좋은 걸 갖다 줘도 안 붙는다는 거. 자, 네, 좋습니다. 이건 뭐 생각을 주입하는 강의가 아니고요.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강의입니다. 제가 지금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던졌던 첫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은 누가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라도 김정일이 얘기하느냐.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얘기를 유재석이 맞아. 지금 거의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거의 제일 욕을 안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TV에 나오면서 욕을 안 먹고 있는 사람은 거의 유재석 대단하잖아요. 근데 유재석이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됩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 이렇게 쭉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래 맞아 저렇게 무명생활을 견뎠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걸 거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인 경향인데 똑같은 얘기를 우리 오빠가 야 말하는 대로 왜 긍정적으로 얘기해 뭐 이렇게 하면은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대부분 공감을 했고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고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공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내 잔소리가 왜 안 먹히는지도 일정 바꿔서 누군가에게 막 공부해라고 하는데 리모컨 잡고 야 너 공부해 이렇게 하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말빨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빨은 인생빨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먹히지만
지가 처먹으면서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힌다는 거죠. 옆에 앉아서 같이 먹고 싶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하고 상관없이 개인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면 니나 잘해라고 하고, 성공한 사람이 얘기하면 유리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가 중요한 거다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견이 약간 반기는 아니고 약간 다른 의견을 보태주셨어요. 자, 얘기 좀 해줄게요. 두 번째 의견, 누가 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을 때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 좀 해주실게요. 자기가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이제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는 딱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내가 그 말을 그렇구나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한테도 그 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그래서 받아들이는? 이제 긍정성이 좀 있으면은 누가 하자 했을 때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아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나를 먹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먹히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눈을 안 마주친 적이 봐서 제가 그러나 그죠. 결국엔 그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될 텐데 이렇게 급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똑같은 얘기인데 스티브 잡스가 얘기해주고 할 때가 있고 또 조금 이제 이민호가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생각해보고 지는 뭐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고 라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교훈은 어떤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훌륭한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 되자. 그렇죠? 유시민 씨가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이 글쓰기 관련 책이라 해서 누가 글쓰기 스킬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글쓰기 스킬 책은 시중에 많지 않느냐, 이건 글쓰기 스킬 책이 아니라 그럼 어떤 책입니까 했더니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글은 사실 누가 베껴 써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버드 강의도 클린 마음을 볼 수 있는 세상에.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했을 때 내 말이 먹히냐 안 먹히냐. 얼마 전에 지금 페이스북에 돌고 있는 것 중에 이영표가 축구를 잘하는 법은 간단해요 라고 시작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축구할 때 이제 하체 실력을 키워야 돼서 줄넘기를 했는데 2년 동안 하루에 뭐 1000개씩 거르지 않고 했대요. 이렇게 끊어진 줄넘기만 6개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축구를 잘하려면 남들보다 좀 더 노력하면 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했던 노력들을 축구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공이 엄청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써올려볼까요? 축구를 잘하려면 간단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에게는 말빨이 없을 겁니다. 그건 이제 이영표가 인생빨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빨로 받아들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람에게도 그랬지만 내적인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내적인 게 어떤 게 바뀌어야 될까? 자, 이런 것들은 진짜 행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은 저도 그랬지만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노래를 따라 불러야 되고 글을 잘 쓰고 싶으면 글을 따라 써보고 그리고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 누구 인생을 한번 롤모델로 정하고 따라 살아보는 거 되게 좋은 방식이라는 거는 인정을 할 텐데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영어 잘하고 싶다고 해서 5분짜리 이렇게 스피치 하나를 똑같이 외우게 시켰었어요. 미션을 줬어요. 그럼 또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래, 이거 한번 몰입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 친구가 바빴지만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마다 그래가지고 막 외우더라고요. 결정을 내려와서 앞에서 딱 발표를 했습니다. 뭐 터비 더슨이라는 사람의 강연이었는데 5분 동안 진짜 너무 멋지게 해내가지고 목소리 톤까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 소름 돋을 때죠. 와, 저거 한다더니 저 2주 만에 저렇게 외웠구나. 창룡이라는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진짜 기립박수를 쳤어요. 일어나면서 와, 대단하다고. 새벽반이었거든요. 강남에 새벽 6시 50분 반이었는데 그때 그거를 열심히 외워와서 남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 되게 감동을 했는데 이 친구가 남긴 말이 이거였어. 표정이 안 좋더라고. 끝내서 우리 기립박수 쳐주면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별로였어요 하고 스스로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하다 이 친구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끌어주면서 저로서는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이 친구가 열심히 해주면 아까 전에 그 달라졌어요처럼
누가 밥을 맛있게 먹으면 옆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먹거든요. 그래서 네가 모범이 돼서 다른 사람들도 한번 다 이렇게 외우고 열심히 할 것 같다 하면서 막 칭찬해 주려고 옆에 있는 파리바게뜨에 가가지고 커피랑 샌드위치 사서 먹였어요. 아침반이었으니까 30분이 지나고 1시간 동안 지났는데 고개를 숙이고 안 되는 거예요. 커피도 잘 안 마시고. 왜 그랬을까요? 겸손이 아니고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별로였어요. 왜 별로였냐고 물어봤더니 한 3개 정도 틀렸대요. 눈치도 못 챘는데 우린 눈치도 못 챘는데 자기 혼자서 자기가 완벽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알잖아요. 남자친구 화장이 잘 안 된 거 몰라도 자기 돈을 조금 더 길게 끈 거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고 오늘 조금 약간 뜬 거 같고 그냥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본인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 자기가 남들은 박수를 쳐줘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건 못한 겁니까? 스스로 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스스로 못했다. 이게 셀프 컨셉의 안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돼야지만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어놓는다면 어딘가에 마음의 한계퉁에다가 자기는 완벽하지 않을 때 한 번도 사랑받을 수가 없는 거죠. 좀 이쁠 수 있어요. 좀 키 클 수 있는데 난 키가 크고 키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몸매가 또 조금 부족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완벽해 뭐 얼굴이며 피부며 머리카락이며 뭐든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장용의 스피치처럼. 주변에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친구 보고 시험 쳤는데 98점 받아서 한 개 틀렸어요. 그러고 이야 우와 대박 이렇게 했는데 걔는 울고 있어요. 그죠? 100점 못 맞았다고. 그래서 야 잘했네 나 위로한다고 나 60점이야 이렇게 해도 전혀 귀에 들리진 않죠. 내 기준으로서 60점은 되게 다른 거겠지만 내 컨셉에 있어서 난 60점 되게 훌륭한 점수였겠지만 저 친구에게 있어서는 전혀 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불행이 이어지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1등만 해도 기분 좋겠죠? 학교에서 2등 했다고 칩시다. 기분 좋죠? 그래서 도에서 그러니까 경북 구미, 대구 다 포함해서 여기서 2등을 한다고 쳐봅시다. 뭐든지 자기 분야에 있어서. 경영학을 전공하면 경영학 대회에서 뭐 이런 걸 하든지 강사면 강사에서 경북에서 2위다 라든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구시니까 전국에서 2위의 이런 강연 기획을 하신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2위잖아요. 근데 전국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어디죠? 세계 2위인데도 기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셀프 컨셉이 낮다는 거. 나는 완벽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정해놓았다면 나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어라고 그 적힌 구문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그 3가지 하셨잖아요. 아까 옆 사람한테 3가지 얘기하셨죠. 자, 바꾸자 무조건 다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가 좋은 건 계속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번째 위기양 같은 거는 이거 바꾸면 안 되잖아요. 불편한데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거는 선생이 아니잖아요. 불편하면 계속 안 좋아지는데 꽃이 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 어떤 게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나보고 와서 바꿔라고 한다면서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 왜냐면 처음부터 컨셉이 무슨 컨셉이기 때문에 셀프 컨셉이기 때문에 내가 바꾸고 싶은 건 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지각하는 거. 학생들 보고 왜냐면 제 스스로 되게 가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5분 전후라고 해서 저희는 인증샷 찍어요.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6시 50분 수업 오면 45분에 인증샷을 찍어요. 그래서 사진에 나오면은 되고 사진에 안 나왔으면 상금 3,000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게 엄격하다고요. 기본이 중요하다고. 잔소리하고 하는데 막상 저는 제가 다니는 운동에서 좀씩 늦어요. 그래갖고 오다가 변명은 있죠. 항상 좀 차가 밀려서 오는데 뭐 저기 할머니가 나물 팔고 계셔서 얼마나 이런 스토리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남이 안 좋다 말고 그냥 그거는 제가 바꾸고 싶다고요. 제가 그럼 바꾸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위선적으로 보여서 나한테도 그런 게 있을 거랍니다. 아까 그 3가지 중에 좋은 것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건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무슨 얘기 나눌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 바랍니다. 또 존중하니까 이것도 억지로 시키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만약에 억지로 시킨다면은 하시는 거니까 해주시는 그럼 뭐 부탁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 친구들 그리고 뭐 동생들, 언니들에 대해서 좀 너그럽다고 생각해요. 늦어도 뭐 그래 늦을 수 있지. 그리고 뭐 걔가 그런 모습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 가족, 남편 그리고 저랑 아이들한테는 좀 그렇게 제가 이런 사이여야 한다는 걸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긋나면 좀 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정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랑이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하는데 제 기준에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늦으면 안 된다. 늦는다는 게 기준이 또 다르죠. 네. 몇 시를? 2시 새벽 전후. 네. 아,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네. 겁니다. 셀프 컨셉이 우리는 늦는다고 했을 때 2시까지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컨셉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을 때 11시 반이나 12시쯤 생각했어요. 그날을 넘기지 않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2시면 사람들 만나는 게 거의 9시, 10시에 시작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또 얘기하다 보면 2시까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일주일에 딱 2번 정도? 되게 그렇게 좀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사업을 하고 하다 보면 더 많은 이제 약속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허용을 잘 안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바로 이제 단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바람직하게 세우는 엄마는 이래야 된다 또는 이제 부인은 이래야 된다 이런 걸 좀 어기거나 제가 이렇게 나태해지거나 하면 스스로 되게 화가 나는 어떤 걸 어겼을까요? 제가 이제 애들을 사교육을 많이는 안 시키고 싶어서 제가 엄마 앞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잠들어서 애들이 이제 하원하고 같이 해야 될 뭔가를 준비해놓지 못했을 때 이러면 제가 스스로 되게 좀 자책하고 이런 것도 좀 네. 유신 앞에 들어오시면 이제 세우시고 그때부터 교구를 만들으시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애들 재우면서 자고 있다가 3, 4시에 일어나서 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그 어머니들 계시겠지만은 난 우리 아이에게 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관점에서는 저런 세상도 있구나라고 또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저 엄마가 3점이니까 나는 2점이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런 거를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바꾸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바꾸고 싶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가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차르트가 예전에 음악을 가르칠 때, 피아노를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한 번도 안 배워본 적이 없는 100만 원을 받았대요. 옆에가 자기는 체를 몇 번까지 전부 치고 왔다고, 전 얼마입니까? 했더니 넌 200만 원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미 뭔가 형성돼 있으면 그걸 바꾸기는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터에다 건물 짓기는 쉬운데 건물에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 해체 비용 다 있고 습관 다 고치려면 힘들다는 거죠. 그게 아마 인격적인 부분하고 맞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겁니다. 이미 그렇게 오래 살아오고 있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무슨 법칙이죠? 아모르 법칙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맞아. 원래 있던 습관을 바꾸긴 쉽지 않은 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원래 있던 건물을 해체하고 하려면 되게 쉽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주 복습도 좀 되는 거죠. 자, 셀프 컨셉은 형성은 이렇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이거 테드 강연 중에서 가장 이슈가 크게 됐던 강연입니다. 테드는 이제 강연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강연 연맹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강연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겁니다. 제일 많은 조회수와 가장 파워풀한 이제 강연 중에 하나였는데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손자가 한 10몇 명 있을 때, 이 정도 되면 손자가 있었으면 이게 불더니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하더니 할머니가 손을 꼭 잡더니 내가 쭉 손자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넌 참 특별한 아이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줘요. 넌 특별한 아이에서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할머니가 지금 3가지 얘기를 해준 건데 평생 비밀로 간직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해줘요. 약속을 했죠. 첫 번째, 엄마한테 잘해. 너한테는 엄마가 있으면 나한테 딸이거든.
그래서 너네 엄마한테 잘해주는 건 나한테 잘해주는 건 그렇게 해줄 수 있니? 아무튼 네. 두 번째, 절대 술을 마시지 마라. 왜냐면 그 할아버지가 술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사람. 6학년이 됐을 때,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고, 6학년이 됐을 때, 그, 사촌형이, 그 조카님 한 명이죠. 사촌형이 오더니 맥주를 이렇게 6캔 이렇게 몰래 가져가지고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셨어요, 마셨어요. 그리고 안 마시려고 막 이렇게, 못 마시겠다 했더니, 왜 마셔? 남자들끼리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마시라고. 남자 아니면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못 마시겠다라고 하니까, 형이, 이 할머니가 너무 특별한 애라고 그러는지. 형이 어떻게 알았지? 야, 이거 할머니가 다 하는 소리라고.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강연 속에서 지금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를 하면 되게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할머니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54살인데 아직까지 술 한 방울도 안 마셨다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른 얘기도 느낄 수 있는데, 그럼 그걸 지켰다면 엄마한테 잘했을까요? 잘했겠죠. 그리고 옳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인권 변호사로서 오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살고 있고, 돈 벌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옳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셀프 컨셉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어렸을 때 누군가가 너는 이런 아이야 라고 얘기해 주면 교육적으로 우리가 난 이런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니 때문에 내 삶 다 망쳤는데 지금 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 라고 하면 아이는 뭐라고 자아가 형성될까요? 나는 엄마의 앞길을 받은 아이, 태어나서는 안 됐을 아이라고 했죠. 뭔가 많이 해주는 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는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아이가 받아들이는 언어로는 그게 나는 뭔가 엄마한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좋은 쪽입니다. 부정적 원인으로 인해서 부정적 결과가 나오는 경우, 신창원 강도살인 탈옥범입니다.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 이제 있었는데, 신창원이 이제 나중에 사형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 또 두 번 만들어내기 싫으면은, 사형이 아니고 그 책, 자기 자서전 같은 거에다가 적었대. 나 같은 사람 두 번 만들어내고 싶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라. 자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내가 무슨 육성회비 같은 걸 안 가져갔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육성회비도 없는 새끼가 왜 여기 와서 하냐고. 그냥 가라고. 집에 가라고 새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때부터 내 마음에 악마가 사람에 걸렸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선생님이 내 머리나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넌 착한 아이야 라고 얘기했으면 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신창원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원인에서 안 좋은 결과가 가는 매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됐냐면 자기처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그 학교에 베개까지 자기가 고르고 벽지까지 고르고 할 정도로 그 학교를 위해서 지금 매우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안 좋은 일을,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더 안 좋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욕 한 번 먹는 거랑 그런 일을 당한 거랑 되게 비교할 수 없을 문제인데, 그런 일을 겪고도 부정적 원인에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부정적 원인은 부정적 결과로 이끌어지는 게 필수 조건은 아니다. 누구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똑같은 물에 넣고 끓이는데 계란은 단단해지고 감자는 부드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한 3초 있다가 그죠? 원래 계란은 액체잖아요. 근데 끓이니까 단단해지고 감자는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든지, 내 셀프 컨셉이 이렇게 됐다든지,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랬다든지, 동네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는 되게 안타까운 사실임에는 틀림없지만, 성인이 되어서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삶에 아직 책임을 지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면 틀림없지만 변해야 되는 거. 아까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남이 바꾸자. 너 그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고 내 스스로 이게 불편하다면 내 자유와 건강과 행복을 해치고 있다면 바뀌려고 마음을 먹을 수는 있다는 문제죠. 자, 이제는 원인을 좀 분석해 볼게요. 제가 이거는 그런 원인 때문입니다. 저런 원인 때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내가 이런 과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의미 통역을 영어와 한국어만 통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미넴이 하트 공연 중에 하트를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에미넴 하트를 이런 걸 하는 사람은 평생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누가 이렇게 번역 의미 통역을 해놨어요. 이거는 마치 유느님이 공중파 TV에서 싸는 걸 한번 봤어요. 그럼 다 화 맞았죠.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이구나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건데. 그래서 커피 나 싫어해봤자 남자친구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담배 연기 같단 말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 남자친구가 담배 그래 괜찮다면서 역시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싫어할 만한 거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딱 얘기해준다는 의미 통역이 아주 스피치적으로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게린 뷰티에 오시면 계속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항상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왕따부터 시작해서 쭉 어떻게 말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일 겪었고 어떻게 말 때문에 먹고 살고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박수 한번 주고요. 컨셉은 네, 안녕하세요. 저의 셀프 컨셉은 조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궁금하거나 뭐 배우고 싶은 일에 대해서 고민을 길게 하지 말자는 그런 컨셉이 있거든요. 좋은 셀프 컨셉이죠? 그 계기가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가수가 있어요. 제가 유승준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엄마가 그때는 제가 이제 유승준이 지금은 되게 오래된 가수지만 그때는 되게 잘 나가기도 잘 나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콘서트를 너무 가고 싶은데 계속 쫄고 쫄랐는데 이제 드디어 허락을 받아서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못 갔어요. 못 가고 그리고 이제 유승준이 입국 금지가 되고 이렇게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처음부터 좋아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한이 돼서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중학교 때부터 그냥 서울에 행사를 가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가 그때부터 직접 유승준이 아니었겠네요. 서울의 행사는 누가? 아니요 서울 행사 유승준이 입국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유승준이 없을 뿐이지 그냥 한국에서 네, 아련 터지게 영상 통화를 하는 식으로 뭐 행사회를 하든지 이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서로 정말.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셀프 컨셉이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중국까지 가서 보면서. 네, 그리고 실제로 가서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었어요.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냥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사람이 뭐가 있지? 라고 얘기했어요. 영감으로 바뀐 거죠.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은 누굴까요? 땅 하자마자 땅 달려가는 사람. 매점요? 좋아요. 자, 그런 것도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했던 건요 이런 거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입니다. 얘는 망설임이 없고요. 오히려 그 땅을 기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땅 하는 순간 0.03초 안에 몸이 움직여서 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앞으로 자기소개를 할 때 어색하겠지만 안녕하세요. 네, 여자에게 안녕하세요. 우사인 볼트 같은 여자 김재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라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강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바뀌고 싶다. 본인이 바뀌고 싶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뒤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망설이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우사인 볼트처럼 살아야지라고 마음속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깔았더니 무대 기획을 하나 하게 됐다. 옛날 같았으면 자기 학교 다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못했었는데 무대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공연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했더니 탕 하면서 나갔더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손이 자기가 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춤을 한번 꼭 춰보고 싶었는데
슈러스라는 댄스 팀까지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만든 무대에서 저희가 춤을 추고 살겠다고 슈러스라는 댄스 팀을,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서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고요. 놀랍게 한 번 또 시작하면 사람이 뭔가 상승 기류를 타는데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이 친구예요. 빨래라는 뮤지컬에 또 참여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학생들 모아서 이제 뮤지컬 하는 거. 옛날 같았으면 안 했을 텐데 3학년이니까 학교 중앙동아리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후배들이 있고. 그런데 자기가 포스터를 보는 순간 땅 하면서 가가지고 바로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는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무대를 서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어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저기 카톡으로 왔어요. 자기 또 공연한다고 보내달라고. 이 친구 적성은 뭐였을까요? 이 친구 적성은 이렇게 무대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였는데 자기가 원치도 않는 어떤 학과에 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또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바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바뀌고 싶을 때 적절한 이미지가 들어간다면은 사람들은 그 이미지 때문에 바뀐다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자의 제자였대요. 43살 정도 차이가 났대요. 그래서 되게 어린 제자였는데 증자는 효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효도를 워낙 잘하고 해서 엄마는 증자에 대한 믿음이 강력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배를 짜고 있었는데 누가 하더니 어머니 증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명이인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럴 일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하던 일을 연습했대요. 두 번째 와서 어머니 증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하고 다른 애가 왔어요. 그럴 일 없다. 어머니 증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어머니가 배를 타고 담을 뛰어 넘어가가지고 가봤던데 그 현장으로. 그건 뭘까요? 그렇죠. 3의 법칙이기도 한데 사람이 한 번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넌 우사인 볼트야라고 했다고 해서 얘가 변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 자기 소개할 때마다 어디 가서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이야, 저는 우사인 볼트 같은 여자입니다, 스스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반복의 힘이 자기의 변화를 이끈 거지 그 한마디 탁 무슨 마법처럼 던져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진 않는다는 겁니다. 강력한 이미지의 힘 때문에 사람은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스스로의 힘에서 반복되었을 때만 변화가 가속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건물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강력한 이미지 때문에 작용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계속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건물 완성돼서 해줄게, 나중에 돈 탔을 때도 엄마 인테리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요 얘기 들었었나요? 저 어렸을 때 누구 좋아했었는데 내가 맨날 장미꽃 한 송이씩 갖다 줬었어요. 하필 지금 아내가 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아내가 저렇게 이야기했어요. 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2,000원이면 밥값인데 그거 밥 안 사먹고 장미꽃이 1,500원 할 때도 있고 2,000원 할 때도 있었으니까 내 밥을 안 사먹고 이렇게 갖다 줬었는데 장미꽃 10송이 주기 전에 차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부담스러워서. 그때 저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왜 나를 쳤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앱을 저한테 딱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민호야, 사랑은 바둑 두듯이 하는 거야. 네가 한 수 넣었으면 상대도 한 수 넣어야지. 너 혼자 두 수 될 수 있으면 안 돼. 네가 뭔가 표현했으면 상대도 마음을 표현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뭔가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할 때는 비즈니스적으로 어떨 때는 누구랑 해도 옛날 같았으면 나는 성격이 워낙 급해가지고 두 수, 세 수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한마디 하고 상대가 한마디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가끔 그런 사람 있죠. 카톡에 10수, 200수 혼자 두시는 신냐 이거 본 거 같은데 말하면서 앞에 거 왜 읽고 이건 아니고 너 페북은 하는데 카톡은 안 하냐 이러고 자꾸 막 보내고. 저희 자꾸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둑 두듯이, 관계는 바둑 두듯이 해야 된다라고 이미지를 탁 놓으니까 제 마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좀 이따 하고요. 바둑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옆 사람하고 그런 관계 바둑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에서 좀 공감하는지 그런 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게요. 나이가 적고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약점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레이건 대통령한테 표가 확 밀렸다.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순간들에서 자기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여기 들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그 노무현 대통령 아내 아버지가 뭐 예전에 북한하고 연관이 있었던 거 그래서 딱 상대방한테 딱 약점 갖고 당신 아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의 저 대통령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대통령 되는 것이 우리 아내를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대통령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여신들이 그럼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라서 저렇게 아내를 아끼는 사람이 나를 아끼지 않겠냐면서 이렇게 평가 올렸던 영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게 사실 인생에서 일생일 때 기회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빵 했을 때 내가 나의 여유를 보여준다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통장인데요.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충고를 하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충고를 하는데, 충고를 해서 나 진짜 고민하다가 진짜 나니까 이런 얘기 해준다면서 충고를 하면 보통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전혀 변하지도 않고 관계만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괜히 한마디 했다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충고도 안 하게 돼요. 그럼 또 그러고 안 하고 살면 되는데 또 보면 내가 미칠 것 같고 한마디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겁니다. 저한테 누가 관계통장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요. 충고 자체가 문제는 아니래요. 왜냐면 상황 바꿔서 얘기해보면 어떤 사람이 충고를 해줬을 때 나는 먹힐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해줬을 때 충고가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먹힐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이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상황이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해줘도 어떨 때 먹히고 안 먹힐 때가 있잖아요. 뭔지 봤더니 누가 이런 거래요. 관계 통장이 서로 있는데 그 통장에 만약에 내가 입금을 충분히 했으면 돈을 좀 충고를 출금을 해도 문제가 없대요. 입금은 뭘까요? 평소에 칭찬입니다. 남편한테 오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오늘 3시에 올 수도 있었는데 오늘 또 2시에 약속을 지켰네 라고 한다든지 다른 남편들은 이렇게 주말에 내가 이렇게 뭐 강연 들어간다고 해도 이해 안 해주던데 오빠는 오늘 애들 데리고 포항에 놀러 가셨대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오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진짜 가정적인 남자인 것 같아. 남자는 이거에 넘어가거든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대요. 엄청 권위적인 남자가 있는데 달라졌어요. 그 어른 버전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말고 우리 어른이 달라졌어요가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했더니 뭐야 여자가 말이야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막 이렇게 최면 뭐 이런 거 하고 막 해서 했더니 마음속에 응어리가 이거였어요. 맨날 이렇게 권위적인 사람이었는데 칭찬도 한 번 안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거 나를 인정해준다.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잘했어요 라고 오늘 저한테 선의를 베풀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저 잘했다고 2시간 동안 열심히 잘했다고 이런 강의 처음이었다고 훌륭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는 아마 하늘을 날아서 오늘 저거 KTX 취소하고 날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는 그걸 해주거든요. 그냥 오빠 잘했다고. 시간 지나서 보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했을 때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상한 생각이었던 적도 있죠. 근데 그때도 항상 들어줬고 되게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잘 듣고 있어갖고 난 말 잘해 이러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갑자기 생각날 때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인 거.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막 들어주면서 오빠 막 되게 재밌다고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아마 저 사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사실 이렇게 되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그냥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오래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왜 그랬냐면 마음속에 뭐 사람 관계가 이렇지 뭐 대충 뭐 이러다가 헤어지고 하는 거지 그런 마음 그런 셀프 컨셉이 있었는데 그 셀프 컨셉이 바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좋으니까 진짜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면 돼 싶을 때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직전까지만 해도 원래 어른들 말이 맞구나 대충 이렇게 맞춰서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결혼 기념일. 선물은 말로 때울게요, 이렇게. 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칭찬을 많이 해두고 했으면은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충고라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뽑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자기 돈이니까. 근데 평소에 하나도 준 게 없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를 해서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대출 정도가 아니고 사채래요, 사채. 그래서 평소에 나한테 한마디도 잘해준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네가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이런 식으로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채는 자꾸 불어나서 이자에 이자를 불어서 관계가 완전히 악화돼서 이제 내 장기를 떼놓아줘야 돼. 사랑하는 사람하고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 칭찬 안 하고 있다가 칭찬 옛날에나 해줬잖아, 이게 아니에요. 최근에 계속 있으면 돈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쓸 일이 많잖아요. 둘이 살아가다 보면은 안 좋은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서 돈 뽑았으면은 이제 진짜 사랑했지만은 간이고 쓸기고 다 떼넣어줘야 되는, 오히려 더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를 반드시 넣자라는 게 관계통장 어플인데 조금 공감 가시나요? 네, 좋습니다. 뭐 아내 자랑으로 자꾸 얘기가. 보디가드, 요거도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어플인데요. 제가 환경 탓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호주에 갔는데, 호주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주변에서 애들이 계속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야, 민호야, 오늘 마치고 뭐 하려고. 제가 01학번인데, 학교 끝나고 자꾸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장학금 타고 싶고, 우리 집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러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좀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절대, 환경이 그러면 그럴수록 정신 바짝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누굴까요? 보디가라는 겁니다. 보디가드들은 만약에 파티에서 우리가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놀고 있고 막 뭐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같은 데 가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겁니다. 근데 보디가드들이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 탓하지 말고 보디가드가 되어서 네가 누구를 지켜야 될지 네가 생각을 해보라고. 그게 네 사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잘못 해석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난 누구를 지켜야 될지 생각해봤더니 우리 엄마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고, 아버지 조금 밉지만 그래도 관계 회복해서 아버지도 아들 키웠는데 뭐라도 좀 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된다면 그 당시에 떳떳한 남자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애가 낳는다면 아이가 우리 아빠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깐 잘못 해석인 건데, 네 사명은 네가 지켜야 될 사람이라고 해서 저는 그 사명이 4명 뽑으라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해서 항상 4명을 생각을 했더니 웬만한 거는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은 고통을 못 참는 게 아니고 의미 없는 고통을 못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 닦으라고 하는 거는 닦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닦으라고 시키는 거면 닦기 싫겠지만, 진짜 내가 여기를 다 닦고 이거 해갖고 3,000원이지만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 약 사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닦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닦아요. 더 닦을 수 있지, 더 큰데도.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스스로 컨셉이 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대요. 또 그래서 보디가드처럼 자기가 지켜야 될 4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가지는 매우, 이건 하나는 제 얘기고 하나는 되게 실용적인 얘기입니다. 셀프 컨셉은 스스로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오늘 이해하셨죠? 셀프 컨셉은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모든 거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수채구멍에 머리 낀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여자랑 산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자랑 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자기가 여자니까. 그죠? 남자로서는 이런 일을 겪을 일이 없었어요. 머리가 짧으니까 저렇게 안 걸립니다. 근데 여자들은 걸려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여자였고 있었지만은, 이거는 엄마랑 사는 시간은 여자와 산 시간이 아니에요. 엄마는 자기가 치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걸 안 치우고 엄마는 치워요. 아버지가 치우든지 누군가 치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을 별로 겪은 적이 없었는데 이게 계속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정도 치울 수 있어. 사랑이 가득하니까 또 치울 수 있겠지만은, 근데 계속 치우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들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머리 치우는 거랑 내가 남의 머리 치우는 거랑 달라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자기 코 파는 거 깨끗하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누가 자기 손가락에 갖고 자기 코 파라고 해보세요. 자기가 코 판 건 치울 수 있지만 남이 코 파놓은 걸 치우려면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과 부침이 있습니까? 그건 되게 다른 의미잖아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어떤 컨셉을 부여했는지를 보니까는 이것은 나에게 패배고 슬픔이고 힘듦이고 노예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 그래서 여기서 저까지 걸어가 쓰레기통에 갖고 이걸 눌러가지고 버리는 순간까지 엄청나게 괴로웠던 겁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컨셉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에 대한 내 컨셉, 생각, 개념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맨날 말은 사랑해 고마워 아침마다 미숫가루 해주고 포도 갈아주고 이런 거 고마워하면서 나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돌아봤더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 이거는 수채구멍에 머리카락은 사랑이다. 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난 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내가 저기서 저까지 멀면 멀수록 한 걸음 한 걸음 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진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아내는 계속 버리고 있어요. 아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근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저의 변화잖아요. 이걸 버리면 버릴수록 이제는 나는 사랑하니까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절대 일을 티 안 나게 하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래 또 효과적으로 얘기하려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뭔 소리야 이렇게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치울 때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는 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래서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얘기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 관계는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치우라고 했을 때는 오빠는 저거 치우라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보통 그런 식이잖아요. 아, 이건 좀 치워라고 했더니 오빠는 저거 왜 팬티를 뒤집어서 이렇게 양말을 뒤집어서 버리냐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내가 먼저 이해해주기 시작하니까는 상대도 같이 이해해주더라라는 겁니다. 자, 제가 25살 때 열심히 살아야 돼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컨셉을 바꾸는 겁니다. 셀프 컨셉도 중요하지만요. 모든 물건의 컨셉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죠. 이불을 걷기 힘들죠. 근데 이불을 걸을 때 왜 힘드냐면은 이런 과정이 생겨요. 이불을 걷어 가야 된다. 왜? 출근해야 되니까. 또는 학교 가야 되니까. 왜 학교를 가고 출근하는데 돈 벌어야 되니까. 왜 돈 버는데?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 먹고 살고 왜 더 돈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데 행복해야 되니까. 너한테 행복이 뭔데? 지금 자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잖아요. 지금 눈앞 행복을 놔두고 계속 돌아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자기를 위한 꿈, 성공할 거다. 이런 거는 절대 그 이불을 일으킬 수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올해는 굿모닝 팝스를 들어보겠다 이런 거 했겠지만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게 나에게 성공은 나 성공해서 늦게까지 자는 게 성공이기 때문에 지금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성공하는 거죠.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생기더라고요. 사명이면 다르더라고요. 아까 그 사명. 그래서 왜 일어나야 되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해갖고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엄마한테 내가 뭘 해드리고 싶어. 이래서 현대백화점 지나가다 이런 꿈을 꿔보는 거예요. 엄마 저기 옷 사주고 아유 비싼 들어가지 좀 말자 이렇게 하는 엄마에게 나중에 내가 돈을 번다면 디피덴드로 주세요. 이런 거라도 그러니까 평생에 그런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해준다면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맨날 아침마다 이런 거 과정을 하는 거를 끊고 그냥 내가 이렇게 이불을 걷는 행위 자체를 뭐라고 연결하냐면 엄마한테 효도하는 것. 내가 지금 이불을 안 걷으면 어떻게 된 거죠? 효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불을 걷으면 효도를 하는 거죠. 엄마한테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면 이걸 걷어야 된다. 제가 아까 수채구멍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컨셉을 연결시키니까 이거는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엄마를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안 일어나면 엄마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고 그렇게 연결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런 거죠. 길가에 아무 의미 없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생기면은 그게 갑자기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수동적인 방식으로 연결이 될 때 이거는 자기 삶이 아닌 것이고 내가 그래 아침에 일어나는 건 이런 것일 것이다. 내가 여기 와서 이걸 듣는 거는 내 삶의 큰 투자다. 49만 원 이게 되게 비싼 것하고 연결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들이 16주 동안 4개월 동안 이어진다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다를 수도 있겠죠. 백을 사려면 200만 원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적은 돈으로 백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그 명품 백이 필요 없고 그냥 내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았기 때문에 남들 보이기 위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온다면
그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여기 관객을 어떻게 연결 지었냐면요. 옛날에는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라고 연결 지었어요.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나 남 앞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 짓습니다. 한 번도 바꿀 기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계속 남은 사람들이 내가 나오면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컨셉이 영원히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남 앞에서는 긴장하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제 스스로 컨셉을 다시 정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되면 또 약간 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항상 망설여지는데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 누나나 여동생이나 같고 우리 형이나 같은 오늘은 여자분들 뿐이니까 누나나 동생, 여동생 같은 사람이다. 자매님들이다. 연결 짓기 시작한 순간 제가 누나한테 뭐 설명해서 긴장하진 않거든요. 제가 여동생한테 뭔가 알려주면서 긴장하진 않거든요. 관객이라고 나를 평가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게 컨셉을 바꿈으로써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자아 개념은 바뀔 수 있고 닉부이 지체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스스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정해져 있는 컨셉들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컨셉이 바뀌는 걸 돕고 싶고요. 제가 딱 바라는 것은 우리 16주 뒤에 여기서 행복하게 정말 이 살아있는 이 순간이 다 행복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 기적이라는 게 막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이 갈라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 안에 그냥 딴 데 기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중동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기적이 없으면 없는 거죠.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져도 내 옆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한 분한테라도 듣는 게 제가 꿈꾸고 있는 이 강의에 대한 컨셉인데 잘 정했나요? 네. 네. 오늘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었던 내용이 더 자기 거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내가 먹었다 잘 먹었다라는 음식이라는 컨셉으로 자리 잡지 않고요. 이거는 내가 지금 오늘 에너지 쓰고 시간 써서 배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내가 빛이다. 이거 폭탄 같은 거다. 내가 들고 있으면 터진다. 딴 사람한테 설명해서 니 터져라 하면서 줘버려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내일 누군가 1명, 2명, 몇 명 할까요? 3명한테라도 이런 거 배웠는데 너도 한번 적용해봐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멋진 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